지역구를 둔 김종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국정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 출석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수 의사님, 예,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의 원인이 당시 단마진이라고 뭐 일반인들이 좀 듣기에는 생소한 병입니다. 진단이 있어서 면제를 받은 원인이 됐다.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80년 7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35년 전인데요. 혹시 당시 일을 소상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 소상히 기억할 수가 없죠.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에 의거하고,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참 기억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군의관으로서 대면하기 전에 그 전부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의사로서 프랙티스를 하고 계십니까? 진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셨습니까? 예. 예. 제가 연세를 묻기가 좀 그런데요. 35년 전이고 당시 군의관이셨으니까 최소한 50대 후반은 되셨으리라고. 아닙니다. 70세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뵙기는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예. 단마진이라는 게 사실 참 일반인들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 근데 이게 두드러기다 이러니까 또 쉽게 이해가 돼요. 뭐 제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도 두드러기 아주 심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현재 의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드러기의 병세의 강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판정을 하셨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게 병력을 수행하기 정도의 어려운 그런 병이었다고 판정하신 데에 아직도 틀림이 없습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신검군의관으로서 이렇게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든지 진단서를 가져오든지 그러면은 일단은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수도통합병원의 그 담당 피부과 전문의가 그걸 검사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저한테 옵니다. 오면은 그거를 병적 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석군의관, 징병관 거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장도 안 되고 단마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의사지만은. 그러니까 정밀검사 한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정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진단서를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은 병원 치료 기록부나 또 외관성으로 봤을 때 확실한 무슨 질병이 있다고 제가 의심이 될 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수도통합병원으로 정밀검사를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판정이 나옵니다. 예. 제가 지금 병적 기록표를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수도통합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다시 이제 당시 군의관이었던 손 이사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 판단을 봤을 때에 수도통합병원에서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그런 당시 군의관이셨던 손 이사께서 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서 국방부 신검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슨 종이다, 병종이다 하는 게 벌써 그게 회신서가 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그러면 저로서는 하루에 300명씩 검사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단지 기록하고 수석군의관에게 넘기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당시 병력 면제, 병명에 따른
네. 면제 기준으로는 단마진이 고도인 경우에는 예. 병력 필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라는 그- 기준이 설정이 돼 있었던 걸로 예, 기억하십니까? 국방부 신금 규칙 129에 다. 그러면 병종입니다. 그게.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군의관이 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저렇게 따져. 그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했고 따라서 행정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 판정이 난 그렇죠. 걸로 이해를 정밀검사 하고 그렇게 있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뒤 전후를 통해서 네. 지금 후보자인 황교안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었거나 만난 적은 없었다.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는. 예, 고맙습니다. 또 여러 다른 의원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걸로 보고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변호사님 계시죠? 네. 예, 제가 남은 시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장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 중에서는 이제 후보자가 현직을 떠나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임했던 사건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세칭 이야기하는 정관 예우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송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법제에 따라서. 그런데 이 자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정법상에 그 의뢰인의 뭐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가 이렇게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정 부분 공개를 하자 말자는 걸 갖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제 아주 제한된 부분이지만은 19건에 대해서 공개가 됐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현직 변호사로서 뭐 국회의 어떤 의결로서 합의사항으로서 그렇게 뭐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의뢰인의 보호라는 면에서 보면 공개되지 아니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종훈 의원님, 수고. 시에 판정을 하셨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게 병력을 수행하기 정도의 어려운 그런 병이었다고 판정하신 데에 아직도 틀림이 없습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신금 군의관으로서 이렇게 검사하다가 이상이 있든지 진단서를 가져오든지 그러면은 일단은 수도통합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수도통합병원의 그 담당 피부과 전문의가 그걸 검사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저한테 옵니다. 오면은 그거를 그 병적 기록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석 군의관, 징병관 거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장도 안 되고 그 단마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의사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밀 검사한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 근데 당시 병력 그 면제, 병명에 따른 네. 면제 기준으로는 단마진이 고도인 경우에는 예. 병력 필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라는 그- 기준이 설정이 돼 있었던 걸로 예, 그 기억하십니까? 국방부 신금 규칙 129에 다. 그러면 병종입니다. 그게.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군의관이 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저렇게 따져. 그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했고 따라서 행정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 판정이 난 그렇죠. 걸로 이해를 정밀검사 하고 그렇게 있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뒤 전후를 통해서 네. 지금 후보자인 황교안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었거나 만난 적은 없었다.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는. 예, 고맙습니다. 또 여러 다른 의원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걸로 보고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변호사님 계시죠? 네. 예, 제가 남은 시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본 장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우리 위원 중에서는 이제 후보자가 현직을 떠나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임했던 사건들 중에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판단을 네,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진단서를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은 병원 치료 기록부
하거나 또 외관성으로 봤을 때 확실한 무슨 질병이 있다고 제가 의심이 될 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수도통합병원으로 정밀 검사를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판정이 나옵니다. 예. 제가 지금 병적 기록표를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수도통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다시 이제 당시 군의관이었던 손 이사님께 예,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 판단을 봤을 때에 네. 수도통합병원에서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판단은 그럼 당시 군의관이셨던 손 이사께서 하셨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서 국방부 신검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슨 종이다, 병종이다 하는 게 벌써 그게 회신서가 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그러면 저로서는 하루에 300명씩 검사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내가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단지 기록하고 수석 군의관에게 넘기는 거,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참 기억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예.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군의관으로서 대면하기 전에 그 전부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네,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의사로서 프랙티스를 하고 계십니까? 진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하셨습니까? 쉬었습니다. 예. 예. 제가 연세를 뭐 묻기가 좀 그런데요. 35년 전이고 당시 군의관이셨으니까 최소한 50대 후반은 되셨으리라고. 아닙니다. 70세 넘었습니다. 아, 71 그렇습니까? 예. 뵙기는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예. 단마진이라는 게 사실 참 일반인들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 근데 이게 두드러기다 이러니까 또 쉽게 이해가 돼요. 뭐 제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도 두드러기 아주 심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현재 의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드러기의 그 병세의 강도에 따라서는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지역구를 둔 김종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국정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 출석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수 의사님, 예,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총리 후보자의 병력 면제의 원인이 당시 단마진이라고 뭐 일반인들이 좀 듣기에는 생소한 병입니다. 진단이 있어서 면제를 받은 원인이 됐다. 그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80년 7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35년 전인데요. 혹시 당시 일을 소상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 소상히 기억할 수가 없죠. 상당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에 의거하고,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